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2년 만에 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바로 이 특례시 지정인데요. 인구 110만 대도시 용인시는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용인시 의회 김기준 의장 모시고 특례시 지정 의미와 방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장입니다. 네. 자, 의장님, 내년 1월이면은 용인시가 이제 용인 특례시가 됩니다. 예. 그동안 이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해서 용인시 의회에서 예.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네. 일단은 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용인시는 이미 인구가 110만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이미 큰 반도체 산업과 4차 산업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어떤 선도적인 도시로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어떤 110만 도시에 비교해서 행정 제도 자체는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네. 그리고 또 재정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 욕구들이 많이 분출해 있죠. 예. 그래서 이제는 옛날과 같은 자치 제도에 얽매여서는 용인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강력시급에 준한 100만 도시 이상의 우리 그 용인 수원 옆에 고향 같은 경우에는 네. 강력시급에 준한 대우를 해달라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폭발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강력시는 아니지만은 특례시라는 명목으로 예. 이렇게 새로운 용어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 특례시로 지정된 시가 경기도에서는 이제 용인시, 고양시, 또 수원시, 수원시죠. 그리고 이제 지방의 창원. 네, 창원시죠. 그렇게 예, 이제 네 개 도시가 네, 특례시로 지정이 된 거죠. 예. 이게 그 특별시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예, 그리고 또 예. 광역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 사실 특례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아직 좀 생소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 특례시로 바뀌면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특례시가 이제 바뀌었을 때 저희들은 이 지방 도시한테 주는 어떤 자치 제도는 똑같지만은 네. 강력시에 준하는 행정의 어떤 권한 확대와 네. 그리고 재정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된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도시의 특색에 맞는 자체적 도시 개발 예.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복지 서비스 그리고 또 강력시를 배제한 중앙 정부와의 직접적 어떤 정책 면담을 통해서 네. 아마 시민들에게 좀 더 폭넓은 어떤 행정 서비스 어떤 부분들이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바뀌는데 사실 아까 이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만큼의 권한을 확보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좀 어떤 게 생길까요? 행정 절차가 이제 간소화되면은 예. 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하는 시민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폭넓은 행정 서비스가 주어지게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복지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소도시 대우를 받았지만은 예. 강력시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그리고 그 생계급여 지급액들이 강력시급에 준해 가지고 네. 좀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바로 직접적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또 용인시가 지금 당면한 우리 그 플랫폼 도시라든지 예.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저희들이 좀 부담하는데 좀 더 완화가 되고 예. 그리고 각종 어떤 뭐 관광 인프라 여러 어떤 산업들의 R&D 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미래 용인을 가꾸는데 훨씬 더 가일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
자, 이제 내년 1월에 출범입니다. 예, 예. 6개월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시간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수원, 예. 또 고양시, 또 용인시, 그리고 창원시 이 예. 네 개 시 의회가 예, 예. 그 의장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제 뭐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좀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특례시 4개시 의장들이 매월 한 번씩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특례시 4개 도시 같은 경우에도 특례시라는 어떤 이 행정제도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그 인사권 독립 부분, 네, 그리고 또 보좌 인력 충원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위시해 가지고 우리 그 특례시에 걸맞는, 그리고 또 특례시 의회에 걸맞는 네, 조직 모형, 그리고 의회의 권한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 집행부와 의회의 서로 수평적 관계 속에 어떤 견제와 예. 감시, 그런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네. 그 모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그 시의회가 예, 예.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례시가 되면은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의회의 어떤 기능도 좀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의회는 좀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근데 저희 의회가 그동안 지방자치 30년의 역사 속에 가장 큰 딜레마가 그 도시에 걸맞는 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서 네, 저희들이 그만큼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감시하고 좋은 정책을 조언해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바로 시민들한테 갑니다. 네, 근데 인사권이 그동안은 독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1년, 2년 근무하다가 다시 집행부로 돌아갈 의회의 우리 그 인력들이 그렇죠. 네네. 충분한 그동안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올바른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느냐, 네, 이런 문제들이 항상 대두되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인사권 독립 그리고 또 특례시로 객상을 하게 되면서 재정과 행정 서비스의 어떤 권한들이 더 확대가 될 때 네, 보다 더 큰 시민을 모태에 두고 예. 보다 더 큰 어떤 시민들의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거기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특례시로 출범을 하게 되면은 예, 올해까지는 이제 용인시는 경기도 안에 31개 예, 시군 중에 한 곳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별도의 행정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 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 의회와도 그렇고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게 예,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예, 예.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은 좀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치열한 지금 논쟁을 하고 있고 네, 서로가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서로 좀 많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도에서 제일 큰 세 개의 도시가 특례시가 됨으로써 그렇죠. 아마 경기도의 재정 부분에 큰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 세 개 도시 또한 울산광역시와 맞먹는 그 인구를 이미 상회했기 때문에 예, 저희 용인, 수원, 고양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어떤 지방 분권 정책에 힘입어서 이 110만 용인 시민들 또는 120만의 수원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0만을 오버한 그렇죠. 그 시민들한테 예. 얼마만한 행정 서비스와 그 시민들에 대한 그 도시의 발전에 대한 기대치를 저희들이 채워줄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저희 특례시에 많이 줄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은 최소한 특례시에 걸맞는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4개 특례시 의장들도 네. 이미 협의회를 구성해갖고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특례시 시장님들 또한 용역을 발주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특례시에 걸맞는 새로운 모형들을 만들어서 저희 의장단 협의회와 또 시장단 협의회가 서로 그 용역 결과를 두고 절충을 하고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과 저희들이 표전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경기도의 입장도 분명히 전달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13일, 내년 1월 13일이 시행령이 이제 발의가 돼서 정식 특례시가 되거든요. 네. 그에 대한 기대와 또는 용두사미로 끝날까 생각하는 어떤 불안한 감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 모델들이 성공적으로 지방분권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예. 만큼 이 특례시가 되면은 이제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예. 의장님께서는 가장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권한, 우리가 이것만큼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해진 지방분권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특례시로 그 지방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도 안 되거든요. 네. 그 권력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의회 또한 충분히 그 견제하고 네. 그리고 또 올바른 감시를 하면서 네. 또 좋은 정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겸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의회 조직도 대폭적으로 규모가 확장이 되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의정 활동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연구 인력들이 예. 내년부터는 또 보좌관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100%를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50%가 충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일반 공무원에서 이렇게 의회로 와서 일을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네. 의회직이 독립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과 행정에 대한 권한이 집행부에 주어지는 만큼 그 권한들이 시민을 위해서 똑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 의회 또한 그만한 실력을 겸비하고 그에 따른 조직기구의 확대 그리고 또 보좌 인력들의 충원을 통한 조사, 네. 연구,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충이 되어야 예. 충분한 특례시에 걸맞는 그런 집행부 또 그런 의회가 서로 성립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례시 제도라는 게 예, 처음으로 예,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시민들에게도 이제 특례시가 어떤 거다 이렇게 알리는 홍보 활동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이제 집행부와 시의회가 예. 어떻게 또 추구하는 방향성을 맞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시장이 선출직이고 우리 또 의원들이 전부 다 선출직입니다. 네, 그 선출직이라는 소리는 곧 특례시 중심에 시민이 있다는 겁니다. 예,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권한 또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네. 행정과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부와 저희 그 의회가 잘 소통되고 협력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근본적 저희들의 사명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네. 감시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저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어거지나 터무니없이 어떤 뭐 예산을 깎고 또는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닌 네, 이 세금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쓰여지고 또 그 정책들의 빈틈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 그걸 또 메워줘야 되고 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소통과 협치는 계속 되어지되 네, 어떤 시민들 생활의 불편함이나 어떤 정책의 빈틈이 있을 때는 예, 저희 의회가 면밀하게 감시하고 감독해서 어떤 그런 또 견제 관계도 또 때로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용인 씨가 내년에 이 특례시 출범하는 것만큼이나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예.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맞습니다. 자, 용인 시와 의회에서 이제 또 대회 유치를 위해 또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치
성공하게 됐나요? 우리 그 110만 용인 시민이 어떻게 보면 자긍심이고 염원이었습니다. 예. 용인시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달에 결의대회를 하고 각 어떤 의원님들마다 맡은 역할에 충실해서 경기도 체육회에 우리 용인시로 와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네. 많이 홍보를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체육단체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까지 SNS를 통해서 용인시가 되어야 되고 또 네. 용인시로 와야 그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예. 정말 많이 혁파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 용인시로 경기도 체육대회가 유치된 것 같은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또한 시민들과 함께 그 준비를 잘 하려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준비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분주하게 이제 맞습니다.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 자, 시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체육 인프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한 군데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용인시로 경기도에 많은 체육인들, 시민들이 찾아올 것인데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 방역과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집행부와 긴밀히 또 소통하고 또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것이 있는가 서로 이제 협의를 하면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어떤 종합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떤 계획도에 저희들 다 같이 함께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장님 이번에는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네. 이 시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너무 길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인시 의회 의원 생활 역사상 처음으로 네. 코로나라는 어떤 재난을 만난 것 같아요. 예. 작년부터. 그러니까 하루에 사실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합니다. 네. 근데 작년부터 쭉 되어온 이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의 얼굴에서 거의 웃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만나는 할아버지는 제발 노인정 좀 가게 해달라고 예. 매달려요. 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은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네. 또 학생들이나 주부들은 정말 이렇게 봄놀이가 한창인데 지난날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이 뭐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네. 백신이 올해 말까지 70% 내지 80%가 완성이 되어야 우리 용인 시민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전기에 접어들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서로 뭐 저희들이 거리두기하고 서로 개인 청결에 힘쓰고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의회 의원님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인으로서 서로가 거리두기하고 시민들 앞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의정 활동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전에 같으면 5월 달이면 어르신들 봄놀이 가고 여러 체육회다 어디다 많은 분들이 아마 산을 찾고 들로 이렇게 다른 타도시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전혀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 또한 정치인들은 주민들과 같이 만나야 되고 예. 또 서로 그 만나서 민원도 듣고 현장도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이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 곁에 다가가고 소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또한 일단 우리 의정 활동하는 어떤 부분들을 SNS와 유튜브 그리고 또 시의회 자체 내에 의회랑이라는 소통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미디어를 통한 우리 지역구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접수하고 또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저희들 또한 시민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경감을 시켜줄 수 있다면은 재난기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재난 극복을 위한 집행부와의 그 협조에는 뭐
정말 아끼지 않고 예. 저희들 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네. 그런 어떤 조례 부분에서도 조례 제정에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된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네.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저희 시의회의 고민입니다. 네. 예. 빨리 좀 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네. 네, 의장님 마지막으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시 의회의장 김기준입니다. 신년에 우리 시민들 만나서 새해 결심을 밝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진달래와 철쭉이 화사하게 피었더라고요. 곧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지만은 저희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을 때 극복했고 이겨냈습니다. 곧 다가올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어려워도 참고 희망과 용기를 내서 다 같이 우리 용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고 이 아픔에 동참해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용인시의회도 보다 더 노력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용인시가 새로운 변화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